이웃 소식과 과학 상상을 진행하는 권호성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웃 소식과 과학 상상 1일 PD를 맡은 이예수 PD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매주 남구 3군이라 불리는 우리 이웃 동네의 소식을 전해주시고 다양한 과학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첫 번째 소식은 뭔가요? 네, 이번 첫 번째로 말씀드릴 소식은 이 광역철도와 관련된 소식인데요. 이 옥천과 대전 간 광역철도 연장 사업이 지난해 최종 결정되면서 2026년이면은 뭐 이제 좀 기차를 광역철도 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옥천 주민들이 이 논의가 생지 한 10년이 넘었거든요. 네. 광역철도와 관련된 논의가. 그래서 뭐 대부분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네. 그렇죠. 네. 광역철도가 연장된다는 것이 사실 가져오는 다양한 효과들이 있는 반면 아무 준비도 없이 철도가 연결되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우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오늘은 이웃 소식 중에 광역철도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건가요? 네, 그렇죠. 이게 옥천 이웃 지자체죠. 영동군에서도 이 광역철도를 연계해야 된다는 논의가 나오고 있어요. 오, 네. 자세한 내용을 알려주세요. 네, 그렇죠. 이 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10여 년, 10년이 넘었네요. 10년 전 이상 전부터 이제 옥천에서 이 논의가 됐던 옥천 대전 광역철도 연장 사업이 결정되면서 이 영동에서도 광역철도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논의가 최근 한 수개월 사이에 크게 이제 좀 확산되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옥천 대전 간 광역철도가 이제 경부 선로를 이용하고 있는데 이 대전에서 기차를 타고 옥천을 지나면 바로 영동이에요. 네. 목마를 타고 대전 타면 옥천역, 그다음에 뭐 이원역, 그리고 이제 영동역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졸다가 네. 영동 가본 적 있습니다. 아, 기차 타고요? 네. 저는 기차 타고는 안 가봤는데 네. 굉장히 금방 간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 같은 노선을 쓰는 만큼 영동까지 광역철도가 오가야 된다, 뭐 이런 요구가 나오는 건데요. 이 대전에서 옥천까지 거리가 한 20km 정도 돼요. 근데 옥천에서 영동까지도 20km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한 옥천에서 대전까지 오가는데 10분 정도가 걸리니까 무궁화를 이용했을 때 옥천에서 영동도 한 10여 분 정도만 가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가까운 지역인데 이 영동 지역에서 광역철도 연장에 대한 필요하다 이런 언급들은 뭐 옥천에서 논의가 시작된 이후부터 영동에서 조금씩은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현행법상 어렵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다지 그렇게 뭐 논의가 활발하진 않았던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말씀하신 내용에 따르면 영동은 광역철도 사업이 추진될 수 없는 뭔가 법적으로 제한된 요소가 있다는 얘기군요. 어떤 제한 규정이 있는 건가요? 예, 이 광역철도라는 게 뭐 흔히 지하철하고 많이 좀 헷갈려 하시는데 지하철하고는 다른 개념이고요. 그 광역권을 오가는 열차입니다. 그러니까 광역철도에 관련 법률을 보면 대도시권 광역 또 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이제 근거법이고요. 이 법 시행령에 보면은 권역별로 했을 때 시청사를 중심으로 대전시 같은 경우는 대전시청이죠. 대전시청을 중심으로 반지름 40km를 넘을 수 없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행령 별표에 보면은 대전 대도시권 범위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뭐 대전, 세종, 청주, 옥천 그다음에 보은 이런 지역이 있는데 여기 영동은 빠져 있습니다. 조금 그러니까, 억울할 것 같긴 그렇죠. 해요. 그래서 네. 이게 이유가 보니까 대전에서 영동까지 직선 거리가 시청을 기준으로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41.02km예요. 네, 1.02km. 그렇죠. 네. 이게 약 한 1km 정도 더 떨어져 있는 건데 제한 거리인 40km를 약간 넘긴 건데 이것 때문에 안 된다고 평가받는 겁니다. 그 규정 40km라는 규정의 네. 근거가 뭔지 좀 궁금해요. 영동에도 사실 이 문제를 지적을 하는 건데 네. 정확하게 왜 40km다 이런 거에 대한 거는 딱히 없어요. 네, 법에 이제 40km 나와 있는데 이게 제가 알아본 바로는 이제 과거에 이제 이 법을 만들 당시에 그린벨트도 비슷합니다. 대전시청 그린벨트를 설정을 한 게 대전시청에서 컴퍼스로 원을 그렸거든요. 네. 그래서 그 안에서 몇 킬로미터까지는 그린벨트 이런 식으로 해놨어요. 근데 이게 각 지역별 실정을 반영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 한 거고 그 때문에 옥천 같은 경우도 군서면 그리고 군북무양 같은 경우는 주민들의 생활까지 침해를 받을 정도로 재산권 침해는 물론이고요. 일상생활까지 방해를 받을 정도로 피해를 입고 있지만 법이 이렇다는 이유로 사실
이렇다 할 뭐 대응을 못 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이 40km 광역권의 범위 40km도 이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영동군에서도 이걸 바꿔야 된다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 근데 진짜 종이에 컴퍼스를 대고 그은 게 기준이라니 좀 황당하긴 하네요. 네. 네, 이쯤에서 네. 노래 한 곡 듣고 오실 거죠? 네. 어떤 곡인가요? 그렇죠. 예, 제가 첫 곡으로 뭐로 할까 하다가 이제 저는 사실 잘 모르는 가수인데 요즘 많이 들리더라고요. 그 이무진이라는 가수의 신호등이라는 곡인데 열차를 타다 보면은 이제 신호등도 있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한번 생각이 나서 그냥 별 의미는 없고요. 네.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이무진의 신호등 듣고 오실게요. 이제야 목적지를 정했지만 가려한 날 막아서 내 난 갈 길이 뭔데 새빨간 얼굴로 화를 냈던 친구가 생각나네. 이미 난 발걸음을 뗐지만 가려한 날 재촉하네. 걷기도 힘든데 새파랗게 겁에 질려 도망간 친구가 내 맴도네. 건반처럼 생긴 도로 위에 수많은 동그라미들 모두가 멈췄다 굴렀단 말은 잘 들어. 그건 나도 문제가 아냐. 붉은색 푸른색 그 사이 3초 그 짧은 시간 노란색 빛을 내는 저기 저 신호등이 내 머릿속을 텅 비워버려. 내가 빠른지도 느린지 모르겠어. 그저 눈앞이 샛노랄 뿐이야. 솔직히 말하자면 차라리 운전대를 못 잡던 어릴 때가 더 좋았었던 것 같아. 그때는 함께 온 세상을 거닐 친구가 있었으니. 건반처럼 생긴 도로 위에 수많은 조명들이 날 빠르게 번갈아가며 비추고 있지만 난 아직 초짜란 말야. 붉은색 푸른색 그 사이 3초 그 짧은 시간 노란색 빛을 내는 저기 저 신호등이 내 머릿속을 텅 비워버려. 내가 빠른지도 느린지도 모르겠어. 그저 눈앞이 샛노랄 뿐이야. 꼬질꼬질한 사람이나 부자 곁엔 아무도 없는 삼색 조명과 이 색칠 위에 서있어 괴롭히지 마. 붉은색 푸른색 그 사이 3초 그 짧은 시간 노란색 빛을 내는 저기 저 신호등이 내 머릿속을 텅 비워버려. 내가 빠른지도 느린지도 모르겠어. 그저 눈앞이 샛노랄 뿐이야.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규정이 영동군 입장에서는 아쉬울 것 같아요. 네, 영동군이 광역철도 도입을 꾸준히 요구하는 근거는 그럼 무엇인가요? 네, 이 근거가 있어요. 그냥 무턱대고 해달라는 게 아니라 영동군은 이 광역 통행 수단, 그러니까 광역과 광역을 이동하는 수단 가운데 철로 이용률이 높은 점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이 충북연구원이 이
그 조사를 한 게 있는데 이 자료에 따르면은 매년 조사를 합니다. 이 조사는 근데 작년 자료예요. 그 대전을 오가는 일일 통행 규모 요거를 따져봤을 때 그 단순 수치만 비교해 보면 옥천이 압도적으로 많긴 해요. 옥천이 54,967건, 오. 그다음에 영동은 9,153건 적죠. 그러니까 네. 옥천 사람들은 대전을 무지하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쵸. 예, 이 일일이에요, 일일. 와 진짜 많네요. 옥천 인구보다 더 많아요. 네. 그러니까 왔다 갔다 어. 가는 사람 오는 사람 다 포함한 겁니다. 네. 네, 그래서 대전 사람이 옥천에 왔다가 가는 경우도 최소한 2번은 왔다 갔다 하겠죠. 네. 그러니까 한 10,000명 정도가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철로만 한정하면 상황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옥천은 352건에 불과합니다. 별로 많지 않아요. 대전으로 가는 건. 그러게요. 네, 근데 영동은 1,874건으로 훨씬 많습니다. 아. 이게 옥천은 607번이라는 버스가 다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대부분 버스를 타세요. 네. 버스를 타고 파남이나 이런 데 가서 내려가지고 지하철 타고 가시는 게 뭐 기다리지 않아도 되니까 버스가 20분마다 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 그렇게 네. 자주 정기적으로 다니니까. 근데 영동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철로를 많이 이용하는 거고요. 또 다른 이유로는 영동군 같은 경우는 영동읍이 이 읍과 이제 고속도로 IC가 굉장히 좀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영동역 이용률이 매우 높다. 영동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철로 이용자의 규모만 따져봤을 때도 도내에서 오송 제천이가 세 번째예요. 아. 그러니까 많은 편이에요. 많네요. 굉장히. 네, 많은 편으로 광역철도를 영동까지 연장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주장하는 근거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또 영동군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충청권 광역철도 사업, 그러니까 옥천 대전 사업 네. 이것과 대구권 광역철도 사업, 광역철도 사업은 전국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대구권 사업과 충청권 사업이 각각 철로 계획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대구권 광역철도 같은 경우는 김천구미 구간이거든요. 근데 이 대전과 대구 사이가 영동인데 이 영동이 단절이 돼요. 광역철도가 아. 다니지 않는 구간이에요. 경부선은 서울에서 부산까지 쭉 이어지고 있고, 근데 그 와중에 그 옥천 대전 그 대전과 대구 사이에 지자체들이 있잖아요. 기초지자체들이. 근데 거기서 영동만 빠져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토균형 발전에도 위배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죠. 그렇군요. 영동 입장에서는 이제 대전권이나 대구권 사업에서 모두 배제가 됐기 때문에 더 불만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광역철도라는 제도 자체가 무조건 좋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면 또 영동군 입장에서는 억울하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영동군의 요구처럼 광역철도 사업이 시행되려면 현행법을 개정해야지만 가능할 것 같아요. 영동군 법은 그러면 혹시 법 개정을 통해서 광역철도 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다양한 뭐 계획들을 세우고 있나요? 네, 뭐 구체적인 그 법 개정 움직임 뭐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는 없는데 영동군에서는 계속 논거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도 근거들이고요. 그리고 이 영동이 연결이 되면 김천까지도 광역철도 타고 이동하는 게 가능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러니까 충청권 광역철도 그리고 대구권 광역철도 연계를 위해서라도 영동의 광역철도가 연장돼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충청권 광역철도 옥천 연장 사업과 마찬가지로 기존 경부선로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도 비용도 굉장히 적게 든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논거죠. 그러니까 철로 사업이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네. 근데 옥천군 사업이 300억이 채 안 들어가는데 이거는 다른 그런 철도 사업과 비교해 보면은 거의 10% 수준밖에 안 됩니다. 아, 엄청나게 많은 돈이 들어가요. 철도 사업에는. 예, 근데 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게 들어간다는 점도 이제 경제적이라고 이제 하죠. 예. 그리고 뭐 말씀하신 것처럼 영동이 사업 범위에 포함되려면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한데, 영동군은 대도시권 광역 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일단 개정을 해서 사업 범위를 40km 로 현재 한정지지 않도록 하겠다 이렇게 요구를 뭐 그렇게 요구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서 이게 법 개정이 되면 4차 광역철도망 계획, 그러니까 이 현재 나왔어요. 이미 나와 있는 계획인데 이 계획에 추가 반영하는 등 소급 적용을 요구를 해서 사업이 최대한 조속히 진행되도록 하겠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렇군요. 다음 얘기로 또 넘어가기 전에 노래 한 곡 듣고 올 건데요. 오늘의 두 번째 곡은 무엇이죠? 네, 오늘 두 번째 곡은 이제 가수 아이유죠. 리메이크한 너의 의미라는 곡인데 이 원곡이 산울림의 곡이에요. 그래서 이 산울림 멤버였던 김창완 씨가
아이유의 리메이크 곡의 피처링으로 이제 참여를 했는데 네, 한번 듣고 싶어서 저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저도 좋아하는 곡이에요. 같이 들어볼까요? 네. 너의 그 한마디 말도 그 웃음도 나에겐 커다란 의미 너의 그 작은 눈빛도 쓸쓸한 뒷모습도 나에겐 힘겨운 약속 너의 모든 것은 내게로 와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가 되네 슬픔은 간이 역에 코스모스로 피고 스쳐 불어온 넌 향긋한 바람 나 이제 뭉게구름 위에 성을 짓고 널 향해 창을 내리 바람 드는 창을 너의 그 한마디 말도 그 웃음도 나에겐 커다란 의미 너의 그 작은 눈빛도 쓸쓸한 뒷모습도 나에겐 힘겨운 약속 너의 모든 것은 내게로 와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가 되네 슬픔은 간이 역에 코스모스로 피고 스쳐 불어온 넌 향긋한 바람 나 이제 뭉게구름 위에 성을 짓고 널 향해 창을 내리 바람 드는 창을 슬픔은 강이 역에 코스모스로 피고 스쳐 불어온 넌 향긋한 바람 나 이제 뭉게구름 위에 성을 짓고 널 향해 창을 내리 바람 드는 창을 너의 그 한마디 말도 그 웃음도 나에겐 커다란 의미 너의 그 작은 눈빛도 쓸쓸한 뒷모습도 나에겐 힘겨운 약속 도대체 넌 나에겐 누구냐?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혹시 피디님 제가 이 노래는 2018년인가 그때 제가 우쿨렐레를 이제 혼자서 좀 독학으로 연습을 했었던 적이 있는데 우와. 그때 처음으로 연주한 곡이 이 곡이었거든요. 네. 별로 어렵지 않아가지고 네. 혹시 우쿨렐레 좀 치세요? 아니요, 저는 우쿨렐레를 칠 줄은 모릅니다. 네. 나중에 그럼 네. 혹시 방송에서 우쿨렐레로 들려주시면 어떨까요? 그거는 청취자분들한테 민폐일 것 같고요. 네, 그냥 노래 듣다 보니까 그때 기억이 나네요. 제가 열심히 뚱땅거리다가 주변에서 무슨 노래냐 이건 뭐 이런 얘기 듣기도 했는데 네, 네. 아무튼 그랬습니다. 네, 이제 다음 소식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두 번째 소식은 이제 요즘 한참 좀 대선 선거운동 기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대선 후보자들의 충북 공약은 도대체 뭘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후보자들의 옥천 지역 공약이나 농촌 공약, 그다음에 뭐 이제 기초 지역에 공약하는 특화 공약들은 저희 옥천 신문에서 이제 자세히 다루고 있고요. 앞으로도 이제 많이 보도를 할 텐데 거기서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되고 여기서는 주요 대선 후보들의 충북 공약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충북 공약을 제가 오늘 가져온 이유를 간단히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옥천을 포함한 충북 전역에 모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공약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광역에서 이제 충북 지역 주민들이 모두가 필요로 하는 공약이어야 되는데 후보자들이 공약을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가져왔어요. 네. 한번 살펴보면 일단은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 보면 첫 번째 공약이 이겁니다. 광역철도망과 청주공항 인프라를 확충해 충청권 메가시티를 완성한다. 아, 네. 네. 첫 번째부터 벌써 이게 확 느낌이 오실 텐데 네. 메가시티 이거는 사실 뭐 피디님도 좀 아시겠지만 옥천과 같은 소지역, 농촌 지역은 희생을 요구하는 정책이거든요. 더 그 중심으로 집중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충청권 청주죠. 충청권이면 청주, 뭐 세종 이런 곳에. 네. 네. 그리고 두 번째 보면은 강호축 고속철도망 조기 구축으로 미래 철도 산업을 육성한다. 이 강호축은 이제 지금 현 도지사 네. 예, 이시종 지사의 공약이었습니다. 이 강호축인데 여기다가 결국에는 남북 통일을 대비해서 그 백두대간으로 연결하는 뭐 그런 네. 철도망인데 이거를 조기 구축하겠다는 건데 이거는 결코 5년 이내 할 수 없는 공약이에요. 말씀드린 광역철도 사업은 10년마다 바꾸거든요. 네. 5년마다 바꿉니다. 5년마다 새로 만드는데 네. 4차 아까 제가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말씀드렸잖아요. 네. 거기 작년에 나왔어요. 아. 그러면 이재명 후보가 당선된다 하더라도 거의 임기 말에야 아. 이거를 뭐 반영을 하거나 할 수 있는 건데 반영을 한다 하더라도 이거를 검토도 해야 되죠. 그다음에 뭐 타당성 조사도 해야 되죠. 실제로 반영하기가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좀 과연 이게 얼마나 효과적일까 좀 의문이 들고요. 그리고 세 번째 뭐 충북 동부축. 자, 동부축이면 어디냐면 청주입니다. 네. 이 고속도로망 건설로 충북과 경북의 상생 발전, 뭐 동서우축 완성 이런 것도 있고 이게 청주 중심이고요. 네. 바이오, 시스템 반도체, 2차 전지, 에너지 수소 산업들 신성장 산업 육성하겠다. 네. 요거 대부분 오송 청주에 있는 산단들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 디지털 인재 육성을 위한 AI 영재고 설립. 이거는 지금 보니까 충북교육청이 이 공약을 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지금 현 교육감님이 이 4차 산업혁명에 맞는 그런 인재를 육성하겠다라고 하면서 이 뭐 AI를 이런 것들을 올해 사업 계획에 발표한 바 있고 제가 라디오에서도 지난 방송에서 한번 말씀드린 바 있는데 그거 일환으로 진행이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충북 뭐 서남북권 발전을 위한 청주 교도소 이전. 저는 이거 좀 정말 이런 표현이 어울리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좀 안습이다 네. 생각이 들었는데 서남북권이면은 뭐 옥천도 약간 해당이 될 텐데 청주 발전해서 교도소를 이전하겠다라는 거는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그러니까요. 이게 무슨 말이냐. 네, 이거 굉장히 좀 난감하죠. 네. 뭐 이렇고요. 좀 이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공약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똑같아요. 청주 도심 통과 광역철도 구축. 자, 이거는 청주 주민들이 엄청 바라는 겁니다. 이 광역철도 구축 이번에 옥천이 사업 설정된 그 4차 철도망 계획 발표 났을 때 이 청주 도심 통과는 빠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외곽으로 돌아가는 걸 결정이 났어요. 근데 그거를 도심을 통과하는 걸로 구축하겠다. 청주의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중부권 동서 횡단철도 구축. 아까 말씀드린 것과 비슷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세로축이라면 윤석열은 가로축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것도 말씀드린 거 똑같아요. 이거를 반영하려면 윤석열 후보가 당선돼서 임기 말에야 뭐 이게 해볼 수가 있는 뭐 그런 정도 수준인 거고요. 방사관 가속기 클러스터 조성. 방사관 가속기 청주에 있죠. 네. 그리고 오송 글로벌 바이오밸리 오송 청주입니다. 네. 그리고 2차 전지 시스템 반도체 KBT 산업 고도화 집중 지원. 그렇죠. 그리고 중부권 거점 청주공항 육성. 청주네요. 그리고 충북 문화 관광 체육 휴양 벨트 조성. 이건 뭔지 모르겠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걸 하겠다는 건지. 그리고 뭐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도 첫 번째가 청주 도심 통과 광역철도 구축입니다. 똑같아요. 이게 청주에서 그리고 현재 충북도에서 말을 많이 하고 있고 요구를 많이 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행정 수도를 완성하겠다. 이거는 뭐 충북뿐만이 아니라 충청권 공약으로 볼 수 있을 거고, 그다음에 지자체의 기업 유치 권한을 확대하겠다라는 건데, 지자체의 기업 유치 권한이 이거는 그러니까 지자체의 권한이 문제가 아니라 기업의 입장이 중요합니다. 기업 유치하는 건 내가 뭐
그 지자체가 가라 오라 해서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면에서 이것도 조금 어떤 공약인지 좀 모호하고요.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도 행정수도 건설 완료를 이제 기본 비전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건 충청권이죠. 네. 충북만으로 한정 짓지는 않고 있는 거고요. 근데 충북 같은 경우에 백신 기지화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충북 주민들과 얼마나 좀 교감이 되는지 저는 좀 의문이에요. 예, 그래서 그리고 뭐 세입자 그리고 이제 청주 음성간 신규 LNG 발전소를 백지화하겠다. 네. 요거는 뭐 청주와 음성 지역 거고요. 네. 뭐 흥덕사를 완전 보강하겠다. 뭐 이런 공약들을 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보시면은 어떠세요? 일단은 이 한번 쭉 제가 말씀 나열을 해봤는데. 저는 메가시티 정책 때도 항상 그 보고서 때 너무 이상했지만 네. 왜 청주랑 우송밖에 없는데 네네. 이걸 충북 정책이라고 얘기를 하는지 네.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게 사실 이 공약뿐만이 아니라 이거는 충북 도정의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남부 3군 인구 다 합쳐봐야 13만이 안 돼요. 근데 청주 인구가 80만인가? 그 정도 될 거예요.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몇 배 차이가 나는데 거기 인구의 거의 한 반가량이 모여 있는 거거든요. 저기 충북 인구에. 그리고 뭐 중북부 합치면 인구가 더 많겠죠. 전체 충북 인구가 160만 정도라고 하는데 거기에 한 옥천 남부 3군 해봐야 10만 조금 넘게밖에 안 되니까 150만이 위쪽에 산다는 소리잖아요. 네. 청주시 84만 명. 네, 정도. 네, 네. 그래서 그 상당수가 청주 중심으로 도정이 가고 있는데 그게 저는 대선 공약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네. 뭐 충북 도정은 도정대로 비판할 부분이 있겠지만 대선 후보들이라면 사실 균형 발전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방 분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정말 지역에 맞는 이게 그 오히려 권한을 이렇게 분산하고 주민들이 고루 좀 이렇게 살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만들어주는 공약이 필요한데 이건 대부분 청주 공약입니다. 청주 시장 공약이라 해도 이상하지 않아요. 그니까요. 네, 그래서 그리고 또 옥천 공약들을 제가 봤습니다. 그 이재명 후보가 옥천 공약이라 해서 지금 SNS에 올린 게 있던데 그냥 기존에 논의되는 수준을 재탕한 거에 불과하더라고요. 이거는 사실 공약이 없는 거고 SNS에 네. 올린 거는 네, 또 네. 후보자가 한 명밖에 없는 건가요? 네네. 아. 다른 후보는 아예 없습니다. 그렇군요. 옥천 공약이라고 하지 않아요. 아직은 없어요. 뭐 앞으로는 있을 수도 있겠죠. 네. 예. 그래서 이 대통령이 사실 저는 기초 지자체별 발전 방안을 반드시 마련해야 돼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은 국정을 운영하는 사람이니까 네. 각 기초 지자체별로 어떻게 발전 방안을 마련할 것인지는 단체장이고 그 지역 주민들의 역할이죠. 네. 그런데 관건은 그러니까 한국이라는 이 나라가 안고 있는 그런 공통적인 문제들, 뭐 그러니까 농촌 소외 문제라든가 소멸 문제라든가 불균형, 인구 감소, 고령화 이런 부분들은 사실 뭐 옥천 전국적인 그 사안이지만 옥천으로 한정해봐도 굉장히 많은 네. 이렇게 위기의 그런 문제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정책적인 방향이가 대안을 제시해줘야 돼요. 네. 이런 무슨 아까 뭐죠? 지자체 기업 유치 권한을 뭐 확대한다거나 아니면 뭐 저기 청주 도심 통과 광역철도를 구축한다거나 뭐 광역철도망과 청주공항 인프라를 확충한다던가 뭐 충청권 메가시티를 완성하다던가 이거는 사실 그런 제가 그 말씀드렸던 그런 지금 현재 농촌 지역이 안고 있는 문제 그리고 네. 이제 지역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방향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기잖아요. 그럼 사실 이런 문제들이 공론화되고 논의가 되어야 되는데 역대 대선에서 사실 이런 부분들이 부족했습니다만 이번 대선은 정말 없어요. 정말 그런 지역 논의 그다음에 그 사회적 모순에 대한 문제들 그거를 국정으로 혹은 뭐 이 선거라는 그런 이벤트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논의를 이끌어내고 이런 움직임들이 정말 안 보입니다. 역대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어떻게 보면 누가 당선이 되든 당선이 될 텐데 네. 이제 그분들이 당선이 되면 그 일을 해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돼서는 시대적 과제도 뭔지 모르겠고 그다음에 그 시대적 과제를 그 후보자가 어떻게 해결해야 한다는 건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정말 이런 공약들 제가 말씀드린 이런 공약들을 과연 대통령의 후보의 공약이라고 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무심이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좀 아쉽다. 너무 아쉽고 너무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네.
정말 할 말이 없네요. 그렇지만 우리는 다음 네. 이야기로 넘어가야겠죠. 네, 그래서 네, 뭐 노래를 한 곡 좀 듣고 이제 다음 코너로 넘어갈 볼 건데 제가 며칠 전에 지난주에 신문을 보다 보니까 조용필이라는 가수가 이제 꿈이라는 노래를 작곡하고 노래를 만들고 자기를 찾아왔다. 뭐 이런 사연을 쓴 기사를 봤어요. 네. 그분이 이제 신문 관계자였는데, 근데 이분이 얘기가 조용필 씨가 노래 여러 곡을 들려주면서 어느 곡이 좋냐 했는데 본인도 꿈이 이 노래가 제일 좋더라라는 거지. 이걸 타이틀곡으로 하자 했는데 오. 조용필 씨도 같은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용필이가 녹음한 그 노래를 들으면서 밤새 소주를 마셨답니다. 그만큼 좋았다고 하는데 뭐 저는 하여튼 이 꿈이라는 게 뭐 노래 가사 내용과는 좀 관련이 없지만 이 대선 한 거는 그렇지만은 뭔가 좀 우리 지역 주민들의 꿈 그리고 바람들을 좀 실현해 주는 그런 선거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선곡을 했고요. 노래를 한번 듣고 네, 다음 코너로 넘어가도록 하시죠. 화려한 도시를 그리며 찾아왔네. 그곳은 춥고도 험한 곳. 여기저기 헤매다 초라한 문턱에서 뜨거운 눈물을 먹는다. 머나먼 길을 찾아 여기에 꿈을 찾아 여기에 외롭고도 험한 이 길을 왔는데 이 세상 어디가 숲인지 어디가 우리인지 그 누구도 말을 안해. 사람들은 저마다 고향을 찾아가네. 나는 지금 홀로 남았어. 빈속을 헤매다 초라한 골목에서 뜨거운 눈물을 먹는다.
고향의 향기 들으면서 고향의 향기 들으면서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예. 저도 이 노래 굉장히 제가 어릴 때 들었던 기억이 있는 노래인데 어릴 때는 약간 촌스럽다 생각했거든요. 진짜요? 네, 제가 10대 때는. 근데 지금 들으니까 좋네요, 노래. 네, 노래 좋은데요. 네. 자, 좀 분위기를 바꿔봐서 이제는 다음 코너를 좀 성격을 바꿔보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되는 굉장히 과학 이야기 시간인데요. 네, 이 과학 이야기 시간 재밌는 주제들이 많아서 네. 또 피드백이 많죠. 네. 네, 이번엔 어떤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건가요? 네, 뭐 주제 말씀드린 피드백 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네, 뭐 재미는 있는데 말이 너무 많다. 오늘 노래 많이 트는 것 네, 같아요. 그래서 노래를 많이 늘렸습니다. 아하. 지난번 방송과 비교하면 한 2곡 정도 더 네.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말을 좀 줄이고 좀 더 압축적으로 재밌게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번 주제는 전자파예요. 네. 전자파는 정말 위험할까? 이걸 주제로 제가 한번 알아봤는데 우리의 일상은 사실 이제 전자파 속에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지금 여기 녹음하고 있는 이 방송실 맞아요. 여기도 꽤 다양하게 전자파가 나옵니다. 모니터에서도 나오고 이 녹음기에서 이거 라디오 기기에서 나오고 컴퓨터에서도 나오고 그쵸. 콘센트에서 나오고요. 심지어 우리가 헤드셋 쓰고 있으니까 그쵸, 거기서 여기서도 나올 나오고요. 것 같아요. 저기 있는 카메라에서도 나와요. 그쵸. 네. 날이 갈수록 가전제품의 종류도 늘어나고 또 스마트폰이 보편화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전자파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 거죠. 맞아요. 근데 이제 흔히 우리가 이제 전자파는 건강에 좋지 않다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해요. 그쵸. 네, 아마 피디님도 들어보셨을 건데 건강을 해친다. 뭐 그렇게 생각하죠. 제 부모님 같은 경우는 정말 정기적으로 장문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십니다. 카톡을 보내시는데 단톡방에다가 네. 이 본인도 어디서 받아보신 거예요. 그래서 전자파를 조심하라고 하는데 제가 내용을 한번 몇 가지 부모님이 보내주신 거를 이렇게 보면서 정리해 보니까 이런 내용들인데 아마 여기 청취자분들 꽤 많이 들어보셨을 내용들입니다. 네, 첫 번째, 스마트폰을 옆에 두고 자면 건강에 좋지 않다. 저도 들어봤어요. 들어보셨죠? 네. 네. 그리고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세요. 전화가 연결될 때, 그러니까 통화음이 들리기 전에 전자파가 많이 나온다. 그러니까 통화음이 들리고 나서 귀에 가져다 대라. 저 깜짝 놀랐어요. 네. 저희 엄마도 네. 같은 말씀을 하세요. 네, 그러실 거예요. 그래서 네. 그 전에 되면은 뇌에 굉장히 안 좋다. 네. 네,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리고 자기 전에 스마트폰을 쓰면은 전자파 때문에 피로가 풀리지 않는다. 그쵸. 네. 근데 저는 이거는 원인이 또 다른 데 있는 것 같긴 한데 네. 자기 전에 이제 불 끄고 스마트폰을 보면은 그거는 이제 오래 어둠 속에서 또. 오래 또 보잖아요. 네. 뭐 그런 데 있는 것 같긴 하지만 뭐 아무튼 그런 얘기를 하시고요. 그리고 스마트폰을 오래 쓰면, 그러니까 전화기나 이런 것들을 오래 쓰면 뇌가 안 좋아지거나 암에 걸린다. 이것까지 처음 들었어요. 네. 네. 암 걸린다라는 말 꽤 많이 하셔요. 네. 근데 이런 식인데 뭐 다들 한두 가지씩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맞아요. 저도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머니가 같은 얘기를 하는 내용들이 있어서 깜짝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런 거 동의하셨어요? 뭐 그냥 스마트폰 옆에 두고 자면 머리맡에 두고 자지 말라는데 알았어 이러고 꽂아놓고 옆에 네. 놓고 네네. 자거나 그러죠.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오늘 좀 전자파가 얼마나 위험한가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네. 제가 뭐 여러 자료들도 찾아보고 이렇게 했는데 오늘 참고할 제가 이제 이 거를 알아본 참고한 내용이 이제 과학서평 매거진 시즌이라는 건데 이게 한국에서는 처음으로 만들어진 그 과학 잡지예요. 오. 과학 서평지인데 네. 이 창간호가 원래 1월에 나왔습니다. 거기서 이제 이 과학 저술가이자 커뮤니케이터인데 이 박재용 씨라는 분이 쓴 글에서 제가 좀 그 바탕으로 자료를 준비했고요. 네. 아마 이 글은 전자파는 정말 위험할까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네. 예. 그래서 뭐 본격적으로 일단은 그 전자파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노래를 한 곡 듣고 올 건데요. 네. 네.
전자파 하니까 생각이 났어요. 저 그냥 아마 요즘 저기 학생들 잘 모르실 건데 FX라고 하실라나 모르겠습니다. 압니다, 저는 굉장히 좋아했는데 이 FX의 일렉트릭 쇼크라고 이 노래를 한번 듣고 오시죠. 네, 전자파와 함께 연결된 네. FX의 일렉트릭 쇼크. 네. Electric, electric shock. Electric, electric shock. 점점 전류들이 몸을 타고 흘러다녀 기절할 듯 아슬아슬 찌릿찌릿 충분해 네 사랑이 과분해 격하게 날 아끼는 거다 알아 불꽃처럼 빨리 들어가 끝이 안 보여 떨어져 여기는 어디 열심히 띵동띵 도대체 난 누구 머릿속이 빙그르르르 점점 빨라지는 빛 점점 더 크게 뛰는데 이미 한계를 넘어서 I'm in shock 이 electric shock 나나나나나 electric 나나나나나 electric 나나나나나 electric shock 나나나나나 electric 나나나나나 electric 나나나나나 electric shock 전압을 좀 맞춰서 날 사랑해줘 기척 없이 나를 놀래키지 말아줘 충돌하지 말고 살짝 나를 피해줘 변하는 세계 그 속에 날 지켜줘 의사 선생님 이건 뭔가요 숨이 가쁘고 열이 나요 말문이 막혀 귓가는 딩동딩동 눈이 바쁘셔 머릿속은 빙그르르르르 점점 빨라지는 빛 점점 더 크게 뛰는데 이미 한계를 넘어서 I'm in shock 이 electric shock 나나나나나 electric 나나나나나 electric 나나나나나 electric shock 나나나나나 electric 나나나나나 electric 나나나나나 electric shock electric shock 나의 모든 걸 사로잡은 에너지 그 눈빛 속에 강렬한 laser 내 마음 깊은 곳 증폭되는 에너지 대체 끝이 없는 너의 게이지 점점 빨라지는 빛 점점 더 크게 뛰는데 이미 한계를 넘어서 I'm in shock 이 electric shock 나나나나나 electric 나나나나나 electric 나나나나나 electric shock electric electric shock electric shock 네, 정말 신선한 선곡이었습니다. 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전자파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전자파 얘기는 많이 들어봤는데 네. 전자파가 뭔가요? 그렇죠. 이게 저도 사실 전자파가 뭘까 생각해봤는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알아봤더니 그거랍니다. 전자기파의 일종이고 빛의 일부래요. 그러니까 우리도 볼 수 있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빛은 볼 수 있는 것도 볼 수 없는 것도 있죠. 그쵸. 빛은. 근데 이 파장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뉘는데 뭐 그 파장이 긴 뭐 감마선 이런 것부터 이제 그 이 전자기파는 파장이 긴 것에 해당합니다. 오. 그래서 전자레인지 같은 경우는 전파를 이용해서 음식을 데우고요. 네. 그리고 TV나 휴대전화, 인터넷은 전파를 이용해서 음성이나 영상이나 데이터 같은 것들을 주고받는 겁니다. 네. 이거 신기하죠? 네. 그러니까 음식을 데울 때도 쓰이고 또 뭐 음성이나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전달할 때도 쓰인다라는 네. 것들이 굉장히 저는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전기에서도 전파는 일상적으로 나오죠. 그래서 뭐 전기줄은 물론이고요. 형광등이나 냉장고, 세탁기, 선풍기, 뭐 에어컨, 에어드라이기 등등 전기를 사용하는 모든 가전 제품에서는 이 전파, 전자기파를 전파라고 줄여 부르는데 이 전파가 방출이 됩니다.
진짜 말씀하신 것들 다 현대인의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물건들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삶의 일상생활 곳곳에 전자파가 있다는 거를 느낄 수 있네요. 네, 그렇죠. 뭐 이것까지는 사람들이 그나마 좀 알고 계세요. 네. 그렇지? 근데 우리가 관심을 갖는 거는 그러니까 얼마나 위험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박재용 씨는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대부분의 제품과 관련해서는 별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해요. 오, 그러니까 특정 상황에 장시간 노출될 경우에만 유해하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즉 이 전자파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클 때 문제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 그러니까 전자파가 위험한 이유가 뭐냐 했을 때는 이 에너지가 우리 인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좀 자세하게 얘기를 하면은 우리 몸도 결국에는 분자나 원자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고 네, 그러면은 원자나 이게 분자는 주변에 전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거운 원자가 있고 그 주변에 가벼운 전자가 빙글빙글 도는 형태입니다. 네. 지구가 지구 주위 저희 달이 도는 것처럼 그게 이제 개수에 따라서 이게 뭐 다양한 이제 이제 성질이 달라지는데 그러니까 이 우리 몸을 구성하는 원자 분자에 있는 이 전자에게 영향을 줘요. 이 전자파가. 그래서 거기 전자에게 자신이 가진 에너지를 전자파가 넘겨주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자 주변에는 전자가 있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주변에 개수에 따른 종류로 나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이 에너지를 넘겨받았어요. 이 전파에 에너지를 전파가 넘겨받으면 에너지를 받았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운동이 합니다. 그렇죠. 이 전자는 힘이 많아지죠. 네. 그러면은 운동 속도가 엄청 빨라집니다. 네, 그러면은 원자 주변을 뱅글뱅글 돌던 전자가 그 힘을 못 이기고 이탈을 해버릴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게 이탈을 해버리면서 분자 구성을 흐트러뜨릴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사실 위험한 거예요. 맞아요. 이런 것들은 우리 몸에 암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발생시킬 원인이 될 수가 있죠. 근데 물론 중요한 거는 이런 것들이 우리 일상생활에서 쓰는 전자 제품에서도 발생을 합니다. 발생을 하는데 우리 몸엔 분자 몇 개 깨진다고 해서 우리 몸이 막 치명적인 피해를 입는다거나 건강을 잃는다거나 이렇지를 않아요. 네. 예, 우리 몸의 여러 장치들이 이를 복구해 주기 때문인데 아주 많은 양의 분자가 동시에 피해를 입었다. 이러면 얘기가 달라지죠. 그쵸. 복구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같은 종류의 전자파를 하더라도 에너지가 크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라는 건데 자, 또 이런 의문을 가지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전자파, 그러니까 우리가 전자파는 전자기기가 생기기 전에는 우리가 쐬거나 이렇게 영향을 미치지 않던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전에는 근데 우리 몸이 어떻게 그걸 복구하느냐고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그렇지 않아요. 이게 태양열,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벽이라던가 바위라던가 이런 곳에서도 전자파는 나옵니다. 아, 진짜요? 네, 나와요. 바위에서요? 우리 몸에서도 나갑니다. 네. 그러네요. 아주 미량이라 그렇죠. 근데 가장 아마 우리가 많이 받을 수 있는 게 저기예요. 네. 태양광. 태양광에서 전자파가 오거든요. 네. 근데 우리는 그거 괜찮죠. 네. 왜 괜찮을까요? 네. 태양광에서 우리가 위험한 게 감마선이에요. 제가 아까 감마선 말씀드렸는데 네. 이 감마선은 전파보다 훨씬 해롭거든요. 진짜요? 네. 세포 돌연변이를 일으키고 암도 발생시킵니다. 근데 우리 일상적으로 감마선을 쬐고 있어요. 태양광에 의해서. 네. 근데 그럼에도 괜찮은 이유는 이 태양에서 발생할 감마선의 에너지 규모, 양이 적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큰 태양이 상시적으로 떠 있지만 네. 우리가 거기 태양에서 그쵸. 쬐는 감마선의 네네. 양은 네네. 적다는 거네요. 그렇죠. 이게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태양에서 오는 오존층에 의해서 그 감마선 양이 굴절이 많이 되니까 반사도에 굴절되면서 양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태양광을 어느 정도 맞더라도 물론 올해 막 한여름에 하루 종일 쬐면은 그건 이제 위험할 수가 있지만 그쵸. 그런 감마선 에너지 수준이 낮기 때문에 괜찮은 거예요. 일정 부분 우리 몸의 세포 분자나 이런 것들이 흐트러지거나 전자가 이탈하거나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전혀 사실상 우리 일상생활에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는 수준이다. 우리 몸이 회복 그것을 상회한다. 라고 해도 문제가 안 되는데 근데 원자력 발전소 유출 사고 이런 경우에는 대량의 감마선을 쬐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 몸 곳곳에서 이상 증상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한 번에 너무나 많은 양의 감마선을 쬐면서 우리 몸의 회복력 이상의 우리 몸 세포 붕괴가 일어나면서 위험해지는 거고 사망할 수도 있는 거죠. 아, 이게 결국 이 문제는 전파 에너지 자체가 아니라 그 양의 문제인 겁니다. 그렇군요. 역시 과도하면 뭐든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좀 더 이제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기 전에 너무 좀 이게 제가 뭐 원자 분자 얘기해가지고 좀 어려워하실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노래 한 곡 또 듣고 오겠습니다. 어떤 곡인가요? 네, 노래 이번에 듣고 올 노래는 음악 어플 상위권에 있는데 유일하게 제가 아는 가수였어요. 오, 태연이라는 가수인데 네. 그래서 여기 태연인 가수의 INBU 듣고 오겠습니다. Falling in love 너에겐 난 option 시작부터 다른 너와 나 깨지는 heart 빗나간 dimension 익숙하거든 yeah I think I lost my mind but it's my kind of love 아끼지 않고 다 쏟아내고는 주저앉아 문득 어느 순간 지친 내가 보여 애쓰고 있지만 So I can love you even though I do 밀어내봐도 난 너를 못 이겨 날 버리고 날 잃을수록 넌 반짝이는 irony So I envy you 기대지만 기대하지도 마 몇 번을 되뇌고 되뇌도 그 손길 한 번에 무너지는 날 볼 때 네 기분은 어때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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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guess I lost my mind Yeah it's my kind of love 늘 처음인 것처럼 서툴러서도 상처가 나 무뎌지기 전에 아울기도 전에 잔뜩 해집어놔 So I can love you even though I do 밀어내봐도 난 너를 못 이겨 날 버리고 날 잃을수록 넌 반짝이는 irony So I envy you Yes I envy you 시간 넘게 부서진 맘이 자꾸 날 핥혀 아파도 못 멈춰 So when you leave Please make it easy Cause I envy you I envy you 네, 네 노래 들었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전자파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한번 볼 건데, 네 우리가 이제 일상에서 사용하는 전자레인지나 컴퓨터, 휴대폰 등을 사용하는 건 전자파가 지극히 미약한 수준이에요. 네. 여기서 중요한 건 사람들이 흔히 알고 있는 상식과 다른 게 전자레인지입니다. 오. 전자레인지는 엄청 많이 사용하는 걸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네. 전자파를 별로 안 나와요. 아 진짜요? 네. 전자레인지 돌아갈 때 네. 옆에 붙어있지 말란 얘기 엄청 많이 들었는데요. 그 왜 그러냐면 전자레인지 안에 네. 전자파를 쏘죠. 네. 쏘아서 물 분자를 흐트러뜨려서 이 그 열을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물 분자를 완전 붕괴시키는 게 아니고요. 물을 수소와 산소로 나누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열이 발생을 하는 건데 그리고 이제
발생한 거는 물에 어쨌든 그 물에 들어가잖아요. 물에 들어가서 흡수가 되고 나머지 량은 거기 모든 전자레인지에는 전자파를 또 흡수할 수 있는 그 금속판이 붙어 있어요. 그쪽으로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밖으로 안 나와요. 그럼 전자레인지 네. 돌아갈 때 앞에 있어도 되겠네요. 네, 훨씬 더 이게 우리 몸보다 훨씬 더 자기들 이 전자파가 좋아하는 성질의 금속체들이 붙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흡수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박재용 씨는 사실 그런 전자파보다 컴퓨터나 휴대전화 같은 경우는 이 손목 터널 증후군 오래 사용하면서 그쵸. 발생하는 그리고 잘못된 자세로 인한 근육통 그리고 장시간 사용으로 인한 시력 저하, 손가락 근육 이상, 거북목 이런 것들이 훨씬 위험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맞는 것 같아요. 전자파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를 오래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더 많다라는 건데 전자파가 아주 많이 나온다 알려진 전자레인지 있죠. 네. 이분 이렇게 설명합니다. 전자레인지에서 걱정할 거는 전자파가 아니라 전기세다. 재밌는 네, 표현이네요. 그것만 걱정하면 된다고 합니다. 근데 네. 근데 이 박재홍 씨가 주의해야 될 것들을 얘기한 게 있는 게 고압 송전탑입니다. 이 고압 송전탑은 아주 강한 전자파가 발생해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있으면 위험하고 거기 제한 출입을 금지하는 것들이 붙어 있는 경우도 있죠. 네. 근데 우리 고장 같은 경우 군소면에 송전탑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거주하는 데 굉장히 많은데 그리고 이제 거기 주민들이 송전탑으로 인한 피해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 주민들에 대한 조사가 정기적이고 일상적으로 진행되지는 않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송전탑에 발생하는 전자파는 기준치 이하라는 게 뭐 한전이나 뭐 이런 입장인데 근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전자팀에 발생하는 전자파는 비교할 수준이 아니거든요. 네. 그 송전탑에서 나오는 전자파는 그래서 보다 구체적이고 정기적인 조사를 통한 주민 건강 보호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네, 맞아요. 지난번에 안녕옥천 촬영 같이 갔을 때 그 송전탑들 봤었는데요. 네. 주변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진짜 빨리 조사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그렇다면 전자기기를 많이 사용하는 우리 일상에서는 또 조심해야 될 건 없나요?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조사를 하면서 느낀 점은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조심해야 될 거는 전자파 에너지 양이 문제가 아니라 유사과학으로 인한 피해를 막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전자파가 DNA를 변형시킨다거나 피부 노화의 주범이라거나 뭐 숙면을 방해한다거나 하는 건 사실 근거가 없는 주장이에요. 전자파가 원인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네, 그래서 전자파를 막는 패치 같은 상품도 이게 뭐 과거에는 한때 굉장히 유행했고 요즘에도 뭐 검색해보니까 있더라고요. 맞아요. 네, 이거 팔리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사실 주의 있게 살펴보고 의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이야기했던 전자파와 전파는 전자기파와 같은 성질이잖아요. 그래서 네. 스마트폰의 경우 이제 의미 없는 전파 발생도 있지만 전파의 힘으로 이 전화를 하거나 인터넷을 하거든요. 근데 정말 전파를 막을 수 있는 장치다. 이러면은 사실 전화도 안 되고 인터넷도 안 돼야 돼요. 그쵸. 네. 근데 제가 알기로 이 의미 있는 전파와 의미 없는 전파를 구분해 차단하는 상품으로 세상에 없습니다. 그쵸. 그 네. 단순한 스티커에 네, 뭐 네. 얼마나 많은 네, 기능이 뭐 그게 있겠어요. 정말 전파를 차단한다고 하면 몽땅 다 차단하는 게 오히려 더 합리적이지. 네. 이 전파는 전화기용 전파고 이 전화통화용 전파고 이건 인터넷용 전파고 이거는 무의미한 전파야. 이렇게 하는 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스마트폰이 그 패치를 붙인 스마트폰이 제 기능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전자파를 차단하지 못한다는 증거라는 거죠. 그러네요. 진짜 네. 그 스티커 유행한 적 있었는데 네. 말씀 듣고 보니까 너무 황당한 제품이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뭐 오늘 뭐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고 하여튼 제가 과학 상상을 하면서 항상 강조하는 제가 드리는 말이 일단 의심을 하고 상식이 과연 맞는지를 검증해 보라는 얘기거든요. 네. 이거는 우리 일상생활을 있어서도 좀 더 정확한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앞으로도 이와 관련된 과학 소식 많이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웃 동네 다양한 소식은 물론 저희도 이제 충북 도민이니까 선거 전에 꼭 알아봐야 할 공약들, 또 우리 일상생활에서 항상 접하게 되는 전자파가 얼마나 위험한지 알아보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훌쩍 지나갔어요. 네. 네, 앞으로도 또 다양한 이야기들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웃 소식과 과학 상상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마지막 곡은 타편의 호랑수월가를 준비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흐르는 저 하늘을 물어채는 봄처럼 태산에 날아들어 숨어드는 새처럼 동산을 뛰고 뛰어가는 강아지처럼 온 산에 분물막을 내리네. 바람은 지친 끝에 밤에 몸을 뉘네. 별빛은 아득하니 은하수를 내리네. 차가운 밤하늘에 세상이 젖어가네. 그리워 홀로 타령을 하자. 흘러가라 사랑 사랑아. 덧없이 피고 떨어지는 꽃송아. 애달구나 가라 가라가 눈물에 떨어진 별을 해내. 푸른 타라 오랜 고운 내 달아. 빛이 내 손에 내려다오. 은색 소매 내 곁에 두른 채로 한 번만 타는 입을 죽여다오. 푸른 타라 다시 없을 내 달아. 모든 손끝에 닿아다오. 달빛만이 흘러바다가 되고 지쳐 전하지 못하는 수월가. 고요한 바다 위로 내 노래가 떠간다. 소리도 부끄러워 숨죽이고 떠간다. 달빛에 젖은 몸을 내놓고서 떠간다. 한낮이 비쳐